너무 길잖아. 네, 재미가 없네요. 재미는 없죠. 하지만 너무 센가요? 재미없는 얘기 하니까 시리즈로 그럼 코치까지 다 받아요. 와이프 찬스입니다, 그게. 진짜 울컥했어요. 울컥. 진짜야? 엄청 길어요. 생각 안 나. 그런 질문을 왜 하니? 뭐. 아니, 갑자기. 다 됐어. 갑자기 기억 안 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빛의 아트 뮤지엄의 이사이고요. 또 한반도 평화경제포럼의 연구실장입니다. 우연찮게 미술적으로 또 발을 들이게 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미연입니다. 네, 이름을 얘기하는데요. 강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옆방에 있다가 갑자기 불려온 한반도 평화경제포럼의 상임이사 김일용입니다. 자세 좀 겸손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냥 불려 나왔습니다. 혼자 하기 뻘쭘하다고. 먼저 저희 지금 이제 피카소 전시가 지금 성황리에 한 500만 명 왔잖아요. 성황리에 지금 진행 중인데 500만 명? 희망사항입니다. 피카소 제가 앞에 서두에 우연찮게 미술적으로 발을 들이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포럼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전시까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이 우리 한국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였죠. 그래서 그때에 뭔가 좀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해 보자 라고 포럼 내에서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하던 차에 대표님이랑 또 그 전부터 저희가 좀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지금의 빛의 아트 뮤지엄의 관장이신 이제 전수미 관장님이랑 친분이 있었는데, 이런 우연찮게 이제 피카소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게 정말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한국 전쟁 7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아주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몇 년 그 전에부터 준비를 계속 좀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투태력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 전시 커미셔너인 서순주 박사님은 계속 이제 작품을 모으는 활동들을 계속 작업들을 하고 계셨고, 이제 전시의 대관이랑 여러 가지 이제 실무적인 일들이 이제 남아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관 업무라 이런 것들을 쭉쭉 알아보다가 사실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좀 논의가 됐던 터라 대관이 안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때도 코로나 상황을 예상은 못했지만 대관이 안 돼서 사실은 계속 힘들게 준비를 하다가 물론 70년 주년을 아니더라도 다음 해라도 꼭 해보자 라고 해서 계속 쭉 준비는 해왔던 거고, 그게 이번 올해 6.25 70주년 기념해서 전수미 관장님이 제안을 하신 거죠. 한반도 평화경제 포럼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뭐 이렇게 만났는데 대관이 안 됐어요. 안 돼서 그러다가 작년에 코로나가 한참일 때 전수미 관장이 다시 어쨌든 한번 추진을 하자 그랬는데, 그때 사실 이게 코로나 국면에 모든 전시회가 팍팍 날아갈 때였는데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여튼 저희 포럼 이사장님, 안목랑 이사장님이 이 코로나 국면에 힘든 국민들한테 좋은 위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포럼이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보자 했던 거고요. 과정에서 어쨌든 전수미 관장님 같은 분이나, 그리고 어쨌든 결정적으로 서순주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전시 커미셔너인데, 이분의 역할이 대단했죠. 한국에서의 학살 이거 들어온 거는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그 그림 하나를 저는 잘 몰라요. 피카소는 잘 모르는데 한국에서의 학살 그 그림 하나에 확 꽂혀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포럼 이사장님한테도 제안하고 그랬었죠.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이제 시민들이 이 한국 전쟁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또 평화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매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을 했던 거였고요. 또 저희가 평화경제 포럼, 한반도 평화경제 포럼이 좀
주도적으로 그러한 일을 진행하면서 저희 포럼에 대한 가치, 홍보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급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무엇보다도 저희 안봉락 이사장님께서 그리고 지금 뭐 뉴라이프 그룹 저희 전시회 지금 주체로 들어와 계신데 뉴라이프 그룹의 회장이시자 한반도 평화경제포럼의 이사장이신 안봉락 이사장님이 크게 결단을 내려주셔서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뭐 서순주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 그림을 가져오는 데는 뭐 거의 최정상급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림 이 전시회 같은 경우도 이 그림을 보려면 사실 비행기 타고 파리 가서 지금 전시회가 2만 원이죠? 2만 원? 네. 2만 원인데 거기서 한 6만 몇천 원 주고 들어가서 봐야 되는 그림이에요. 근데 비행기 값이랑 체류비 이런 거 하면 엄청 더 세죠. 근데 그렇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인데 그 피카소가 그린 그림 중에서 딱 한국이라는 이름 들어가는 게 한국에서의 학설이고 하나죠. 예. 그 그림이 뭐 한국에 오는데 고생 많이 했죠. 여러 번 시도했고 근데 뭐 피카소가 빨갱이로 딱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데 피카소 한국에서 학살 온다고 하니까 막 여기 전화도 오고 막 그랬다던데. 네, 제가 초반에 이제 한참 실무적인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모든 것은 이제 전시 기획이랑 이런 거 다 세팅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사무실로 한 어떤 노 신사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는 피카소 같은 빨갱이 전시회를 왜 한국에서 하냐라고 이제 항의를 하러 오셨죠. 그리고 심지어 또 같은 분은 아닐 것 같은데 전화로도 항의를 하셨어요. 아직 빨갱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네. 진짜. 그래서 사실 되게 좀 황당하기도 했고 여전히 이런 작품에 대해서 예술 작품에 대해서 이런 사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여전히 계시구나. 또 그 연령대도 물론 그렇기도 했지만 전쟁을 겪은 세대이기도 하겠지만 한국에서 아직까지 여전히 이 이념 논쟁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라는 걸 그 계기로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게 됐었는데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시 준비를 하면서 저런 항의도 분명히 올 것이고 또 언론에서도 계속 전시회에 그 이제 피카소가 이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뭐 인류애라든지 평화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묻히면서 계속 이념 논쟁으로 이 그림이 해석되지 않을까 되게 우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언론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막 찾아와서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는 이 한국에서의 학살에 대한 그림은 특별하게 뭔가 보안 장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뭐 세큐리티도 두고 아니면 어떤 보안 장치를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까지도 논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역시 그래도 뭐 그런 몇몇 소수의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높은 문화의식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그냥 다른 그림과 똑같이 뭐 세큐리티 안 두고 같이 그냥 일반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결론이 났었죠.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물론 그 모 신문사에서 여전히 한국에서의 학살을 두고 여전히 이념적인 색깔로 해석한 기사도 이번에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뭐? 맞잖아. 네 맞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포럼 여러 공간이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공간은 저는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 방이었으면 했는데 보니까 피카소의 여인들 방이 제일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구조적으로 설치했을 그게 작품이 또 여인 재미없는 얘기 아니죠? 시리즈로 작품이 또 많기도 하고 한국에서 학살에서 사람들이 좀 많은 감명을 받고 가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 관객들의 어떤 눈빛이나 이런 거를 보면 물론 이제 그 피카소 작품에는 여인들 이야기들이 또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서도 되게 흥미를 가지고 보세요. 여인들이 왜요? 피카소가 대단한 여성 편력가로 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공식적으로 피카소와 연관된 이제 여인이 7명이다라고 할 정도로 공식적으로 좀 좋은 말로 네. 피카소의 작품 활동에 좋은 영감을 아주 준 좋은 영감을 준
공식적으로 요새- 결혼은 2번 했고, 그쵸? 그렇게 따지면 내연녀이긴 한데요. 아무튼 네. 그 여인들을 배경으로 그렸던 뭐 초상화라든지 그 여인 시리즈 방이 또 있어요. 제 섹션 중에.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되게 아무래도 피카소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떠오르다 보니까 되게 네, 재밌게 보시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 학살은 정말로 전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좀 되게 그 마음이 이렇게 겸연해진다고 해야 되나? 작품을 보면 분위기도 조명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설치를 했지만 저희 감독님이 되게 딱 가보면 되게 뭔가 정말 숙연해지고 좀 뭐 어떤 분들은 울컥하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울컥. 예, 그래요. 그래서 직접 아직까지 전시를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꼭 이렇게 한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까지 가서 더 비싼 돈을 내면서 봐야 되는 전시인데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월 29일까지입니다. 예,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1층입니다. 예. 한국에서의 학살 그림을 그림 내릴 때 봤어요. 저는 뭐 전시하기 전에 이제 그림을 걸어 놓을 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서서 볼 좋은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울컥했어요. 그림 쳐다보면서 와이프 찬스입니다. 그게. 진짜 울컥했어요. 울컥. 그림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려고 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뭐 첫 번째는 저 그림이 오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순탄하지 않았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 뭐 이념적인 이유든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림이 못 오게 됐죠. 그리고 이번에도 뭐 이래 막 한국에서의 학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못 오게 됐는데 그런 것들 하나. 두 번째는 그 그림 보면은 그 병사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데 그 상대가 여인들하고 아이들이에요. 그런 여인과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전쟁이 주는 그 비인간성 이런 것들을 폭로하려고 했고 그 무대가 한국이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뭐 가슴이 좀 울컥했는데 개인적으로 그 서순주 박사님하고 비치 아트 뮤지엄의 전수미 관장이 괜찮았다, 진짜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 논란이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저 그림을 가져오려는 시도를 하고 그걸 이까지 가져왔다라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우리 그 강미연 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은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그림을 보고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그 역사적 슬픔이나 그리고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한국전쟁 71년이 지난 지금에 여전히 빨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문화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이 미래 세대들이 그걸 참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러 왔다고 그러던데 그런 그림을 보고 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피카소가 그러면 이름이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치스코 데 파울라 후안 메사 네, 엄청 길어요. 마리아 모스 메디노스 시프라노 데 라산티시마 트리니다스 루이스 진짜야? 엄청 길어요. 피카소인데 네. 이름이 근데 파블로 피카소 이렇게 많이 네. 그러죠. 예. 이분이 그러면 흔한 말하는 빨갱이인 거예요?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빨갱이 논란이 생기는 거고, 근데 뭐 그 한국에서 학살이 그 뭐 빨갱이 작품이다라고 해석되는 부분들도 그 배경에 이제 피카소가 그 공산당에 가입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이게 뭐 한국에서의 그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미군이 양민을 학살하는 이런 그림이다라고 하면서 좀 미국에서도 사실 이 그림에 대해서 되게 비판이랑 논란이 많았던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소련 측에서는 또 어떻게 해서 이게 저게 미군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좀 더 적나라하게 미군임을 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양쪽에서 다 사실은 피카소의 한국에서 좌우 양진영에서 좀
그 말이 나왔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피카소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이 그림을 통해서 그 군인이 누구인지는 자기는 명시하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그 전쟁의 잔혹함, 그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이 겪게 되는 그 슬픔들을 통해서 이 반전 그리고 평화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데에 주력을 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번에 온 것 중에는 그 보험 평가액으로 800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 800억. 한 개. 예. 근데 이 작품은 아니고요. 한국에서 학자는 아니고 800억짜리가 있습니다. 뭐예요? 전시회 와서 보십시오. 이름이 뭐예요? 가장 전체 작품 중에 가장 비싼 작품은 이겁니다. 기타와 베스병. 뭐야? 이게 왜 유명한지는 실제 작품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피카소를 우리가 입체주의의 대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림인 듯 하면서도 그림은 아니고 해화와 그 조각과 모든 것이 이제 잘 녹여져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어서 이게 가장 그 높은 평가액을 받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도록 2만 원? 4만 원? 아닙니다. 4만 원입니다. 도록. 이거 피카소가 전하는 이 평화의 메시지 그리고 인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도 오셔서 꼭 한번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29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평화경제포럼